네, 이번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의 미세 조정 파인튜닝 전략을 설명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목차를 먼저 개요에서 하위 목차로 가 초거대 언어 모델의 미세 조정 개요, 그리고 나 주요 미세 조정 전략 이렇게 잡았고요. 이 단락에 가서 이제 상세하게 주요 미세 조정 전략을 풀어가는 목차입니다. 가 성능 향상 관점의 미세 조정 전략, 나 자원 절감 관점의 미세 조정 전략, 이렇게 해서 관점을 두 개로 분류해서 미세 조정 전략을 본문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목차이고요. 3단락으로 가서 맞춤형 초고대 언어 모델을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가 맞춤형 초고대 모델 확보에 의한 접근, 그리고 나 미세 조정 파인튜닝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시 고려사항, 이렇게 해서 3단락의 하위 모델을 적용 방안스러운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 초고대 언어 모델 미세 조정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실제로 활용 및 증강 단계로 가기 전에 미세 조정을 통해서 활용 및 증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핵심적인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미세 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 학습에서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수립하고, 그리고 다양한 하이 태스크에 접목 가능한 일반화된 이제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러한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특정 도메인 또는 특정 태스크별로 적응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미세 조정이다. 이때 이제 사람의 기대 수준에 맞춤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원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조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다양한 활용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각 현상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외부 도구 연결을 통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이러한 쪽으로 실제 활용 및 증강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식화를 통해서 사전학습,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거쳐서 활용 및 증강으로 가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 미세 조정 부분의 중요한 전략, 그건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얼라이먼트 튜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리소스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기존에 본 적이 없는 타스크에 대한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이 인스트럭션 튜닝이다. 그다음에 LLM의 출력을 인간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얼라이먼트 정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이피션트라고 하는 건 이제 자원 효율적인 이런 뜻이기 때문에 LLM이 워낙 이제 계산 지벽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메모리나 스토리지 비용 절감에 이제 타겟팅이 된 거다. 얼라이먼트 튜닝은 인간의 피드백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거대무리 의도치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스트럭션 튜닝은 포매팅된 지시사항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해서 비고란자가 특징적인 것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론에서 언급한 주요한 이제 미세 조정 전략을 이제 상세하게 풀어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 본문의 단락에서 가 성능 향상 관점 미세 조정 전략, 이렇게 해서 성능 향상 관점과 뒤에 자원 절감 이제 관점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미세 조정 전략을 인스트럭션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은 성능 향상으로 묶고, 그리고 자원 절감 관점에서는 리소스 이피션트 파인 튜닝 이 부분을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메모리 이피션트 파인 튜닝,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또 하나로 여기 배치를 이제 해서 소스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 관점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쓰더라.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뭐냐, 자연어로 이루어진 포매팅된 지시사, 포매티드 인스트럭션,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는 출력, 아웃풋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수의 예제만으로 이제 뛰어난 성능,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일반화가 이제 가능한 장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 데이터셋, 지시사항과 출력사항, 이 데이터셋의 형식과 품질이 되게 이제 성공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고, 인간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가 인스트럭션이죠. 특정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창발 능력을 이제 집어넣는다. 그래서 기존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태스크를 적응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중 태스크 프롬프트 학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텍스트랑 지시사항 개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건 유의해야 된다. 주요 사례는 이제 스캐터랩의 AI 챗봇 이루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스몰 LLM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SFT.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지금 미스터션 튜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얼라이먼트 튜닝입니다. 얼라이먼트 정렬 또는 부합 이런 의미이고요.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유해한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값으로 표현하는 이런 의도치 않은 이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고요. 인간의 기대치에 맞도록 조정하는 휴먼 얼라이먼트 방식이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 정직한지 무해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적인 이제 형태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렬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고품질 휴먼 피드백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거대 언어 모델이 지금 창발적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보고서 도움이 되는지 정직한지 무해한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RLHF라고 하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RLHF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죠. with human feedback. HF가 human feedback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간의 피드백 이걸 그대로 이제 여기 용어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된 인간의 피드백 데이터를 활용해서 LLM을 이제 미수정하는 뭐 이런 것이고요. 스캐터랩의 앞에 말씀드린 스캐터랩에 이르다. 그 다음에 스몰 LLM들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같이 채택해서 이 두 가지 다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언어 모델이 모델의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규모도 크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파라미터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 실제 인프라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요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제 고비용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이제 주게 되죠. 결국엔 뭐 비즈니스는 다 돈이니까 돈을 최대한 줄이는 이제 이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이제 절감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이제 당연히 비용이 줄겠죠. 그래서 메모리나 스토리지 이제 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다. 그래서 리소스 이피션트 이제 자원 효율적인 파인 튜닝 미세조정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미세조정 시에 모든 파라미터가 뭐 막 그 수조 개, 막 수십 조 개, 뭐 지금 이렇게 되죠. 뭐 수천만 개, 뭐 수억 개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수조 개,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이 특정 도메인 또는 특정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튜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EFT,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을 이제 줄여서 부르는 이야기고요. 자, 이거는 성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줄여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방식.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어댑터 튜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에다가 이제 어댑터라고 부르는 작은 신경원 모듈을 추가해서 이 어댑터 모듈의 파라미터만 특정 태스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 프리픽스 튜닝 이렇게 해서 이 프리픽스 시퀀스를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이제 추가를 한다라는 거고, 이제 이 프리픽스 시퀀스에서 프리픽스 파라미터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마찬가지로 특정 타스크나 도메인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튜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프롬프트 벡터를 입력 계층에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학습 과정에서 이제 프롬프트 임베딩만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타스크 특화 이제 최적화 메시지 중에 가능하다 이런 거고,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라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PFT에다가 로우 랭크 어프로키메이션을 이제 붙인 거다. 로우 랭크 어프로키메이션은 뭐냐? 최대한 정보량을 유지하면서 더 작고 더 낮은 차원의 행렬로 데이터를 줄이는 것, 즉 근사시키는 것이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원 전략을 할 수 있고, 타스크별로 이제 특화된 최적화된 모델이 가능하다. 해서 PFT 튜닝, 어댑터 튜닝,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 다음에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로라라고 하는 이제 튜닝, 이런 것들을 로우 리소스 이피션트 파인 튜닝의 이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 키스티에서 코니라고 하는 이제 실제 생성 언어 모델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댑터 튜닝 방식을 지금 써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쪽에 그쪽의 타스크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금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이제 타겟팅을 한 그런 이제 최적화 방식입니다. 파인 튜닝. 많은 모델 파라미터를 출연 시 대용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난 이 메모리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활용 단계를 넘기기 전에 양자화, 퀀티제이션이죠. 양자와 같은 모델 압축 접근법을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해서 퀀텀이 아니고요, 퀀티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양자, 0, 1, 디지트에 관련된 그 양자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자원 절감 관점 미술 전략을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렇게 이 미술 조정을 한 초고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산업계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미술 조정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럼 어떻게 이 도입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을 3단락에서 방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초고도 모델 확보를 위한 접근 이렇게 이제 가 단락을 잡았고, 크게 세 가지로 접근 가능하다. 자체 개발, 파인 튜닝, REG.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 전략에서 파인 튜닝, 자체 개발, RE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면 좋아요라고 이제 도식화를 한 거예요. 이 도형을 놓고 표로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이제 다음 품질이 올라가겠죠. 일단 자체 개발 이 부분은 규모가 큰 게 구글, 메타, 네이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모든 그 초고도 모델 부유한 업체들은 다 자체 개발한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특급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규모 데이터, 그다음에 지원 인프라, 엄청난 이제 투자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자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여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미세 조정. 자, 이 방법을 이제 써도 된다. 라고 하면 이제 파인 튜닝 방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기반으로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습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자체 개발한 이런 모델들을 파인 튜닝해서 가져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입 장벽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제 모델 드리프트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단점으로는 파인 튜닝의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성능이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RO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AI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Retrieval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검색과 유사한 의미로 지금 쓰이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습니다. 베이스 모델 외부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근거 있는 생성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체 개발, 파인튜닝, RAG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초고도 언어 모델을 맞춤형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미세 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시 이제 고려 사항.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RAG가 많이 나옵니다. 이 RAG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 두 개보다도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좋은데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파인튜닝 방법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이 모듈 외부 데이터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가? yes라고 하면 요구사항이 이런 거라면 RAG를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초고대 모델 기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외부 데이터 리소스에 가서 지져가지고 뭔가 답을 낸다 라고 하면은 근데 파인튜닝은 자체적으로 포매팅된 이 포매팅된 지시사항하고 출력사항 이런 데이터셋을 이제 미리 확보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부 데이터에 이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외부 데이터 리소스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면 RAG가 더 맞다라는 거고, 그냥 베이스 모델의 행동이나 또는 도메인 특화 지식 등 이것들을 이제 수정 계산해야 하는가, 이게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파인튜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항이 지금 이제 이 파인튜닝과 연관된 사항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환각 현상 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RAG가 유리하다. RAG는 이런 외부 데이터 리소스에서 저 외부 데이터 리소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그리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로 이제 구성을 해 놓게 되면은 계속 이제 이 타스크 수행에서 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첨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환각 현상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환각 현상이 별로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RAG가 유리하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라벨링된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도메인 데이터의 품질, 양,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도메인 특화된 그런 LLM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파인 튜닝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역동성이 어느 정도인가. 자,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RAG가 유리. 데이터가 계속 변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 리소스, 외부 데이터 리소스에 이 변동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서 쌓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타스크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RAG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할까? 이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되면 RAG. 자, RAG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결국에 타스크 수행 결과를 내놓을 때, 이 타스크 수행 결과를 만들어낸 근거를 또 같이, 참조 자료로, 답변에 붙여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투명성이 확보가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요구된다고 하면 RAG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이제 물어보았지만 도입 방안에 있어서는 베이스 모델의 행동 또는 도메인 특화 지식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한 확보, 유관 데이터의 이제 데이터의 품질, 양 이런 부분들 관련된 사항, 이 부분은 파인 튜닝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RAG가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자, 베이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는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자체 개발을 하고 이 자체 개발된 모델 안에서 다시 필요하다면은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접근 방법을 같이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득점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